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진입니다. 자, 1회차 목요 경주입니다. 자, 어제 편성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가 좀 난해하게 짜여진 것도 있었는데 일단 1경주, 3경주 경기력 난조를 보이는 전력들이 어, 배당 형성의 빌미까지 제공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똑 떨어지는 경주가 있어서 잡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목요일은 좀 다르고 또 머리가 있거나 확실한 머리가 있거나 또는 양쪽 편성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자 고배당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몇 경주 이런 경주들 빼고는 일단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편성을 그렇게 짜놨으면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자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초록색 펜까지는 아니지만 한진이 그래도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되죠. 자 여기도 후착 선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바깥쪽에 박정아 한준이는 이제 변수로 좀 활용하 주시고 변수라는 것은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이기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조규태와 이용세가 반격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박준현도 7사를 끊으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삼복승이나 2번, 3번, 4번의 배당이 너무 뚫린다라고 한다면 박준현으로 공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4번입니다. 4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4번이 팔리기 때문에 2번이나 5번, 6번이 변수로 적용하고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진을 축으로 가져가되 도전 선수 선별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경주는 양축 편성입니다. 이태근과 서희 두 선수밖에 보이지 않는 편성이죠. 이태근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서희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내가 앞코스에서 한번 먹어보겠다 라면서 스타트를 0.02 플라잉을 감수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딜러가 막혔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모든 조건 면에서 이태근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2번이 전정환을 압박을 하고 송여범과 서희가 달라드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한다면 전정환이 스타트를 끊어서 기습을 해서 살아남는 그림이 되겠고 송호이범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자, 윤동호나 안지민이 삼복승에서 2번, 4번을 상대로 선두권 진입을 나설 수 있는데 일단 공간 침투는 6번 안지민이 1순위입니다. 자, 삼복승 1순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 오늘도 윤동호를 제가 잡은 것만큼 자, 소위 옆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뭐 순발력은 안지민이 더 좋지만 윤동호도 좀 승부 의지가 살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승권 변수로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강자가 있는 편성에서는 이런 걸로 배당을 뽑아 먹을 수가 있겠고 자 1경주 같이 마찬가지로 머리가 있는 경주에서 굳이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안 팔리는 전력을 사야 배당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민이 1코스에서 축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노려봤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종민이 스타트를 끊어주면 가능하다. 근데 왜 혼자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타이밍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가겠다는 건지 스타트를 그렇게 끊어놓고 여기서는 하겠죠. 자, 전두식과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점쳐볼 수 있겠고 정석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지수나 나병창, 유해강이 선두권에 올라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6번 유해강이 모터가 좋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쳐볼 수가 있겠지만 삼복승 순위권의 변수로는 이지수가 그래도 추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견줄 만한 그런 모터 기력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유해강이 아웃코스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재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초반은 일단 분위기를 보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여기서는 주은석과 나종호가 선두 자리를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좋은 모습 보였던 박진서가 더 달려들겠는데 이제 김국흠도 훈련에서는 좋았지만 항상 그랬듯이 뭐 삼복승 변수. 3번은 삼복승 변수고 김희용, 조승민이 있는데 조승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1코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5번 김희용도 오늘 보셨다시피 직전에 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의지를 보이지만 아웃코스는 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3명의 선수를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뭐 스타트는 나정호가 감이 좋지만 전술적으로 주은석을 직접 찍어 누르지 못하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은석이 정확하게 인바지를 끊어서 실수하지 않고 간다라고 한다면 주도권을 잡는데 가장 유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주은석을 놓고 나정호와 박진서를 보는 것이 맞지만 주은석이 실수를 하는 순간 나정호가 오늘 또 주워 먹습니다. 주워 먹기 때문에 2 놓고 3, 4 배당을 노려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은석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1코스를 잘 타고 또 모토와의 궁합 컨디션도 좋아 보여서 나정호보다는 주은석이지라고 하지만 실수를 한번 하는 순간 바로 배당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 2 놓고 3, 4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경주는 일단 김지연이 축으로 평가됩니다. 자, 확정사 랭킹 1위를 찍었고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한운이 약하니까 해주겠죠.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휘감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운을 놓고 찌른다.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휘감기를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김지현한테 휘감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운이 워낙에 탄력이 안 붙고 김지현이 기본만 끊어도 스타트 라인 통과 이후에 탄력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빠지 같은 휘감기를 기대해 봅니다. 2번이 감아주면 정민수, 박성문, 반혜진이 그 중에 아웃코스의 반혜진보다는 옆에 있는 두 선수를 묶어가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이 기본적으로 찌르기 형이고 저는 뭐 제가 음성에도 말씀드렸지만 찌르기 형이 축으로 팔리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찌르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림이 굉장히 좀 안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자, 대안은 3번 정민수를 보내드립니다. 모터 차이가 좀 납니다. 김지현이 5, 6 어마무시하게 끊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민수는 오늘 8, 7 근데 정민수는 오늘 2착을 했습니다. 자, 승부 의지가 있습니다. 정민수가 시즌 초반을 잘 끊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이 그림이죠. 한운이 스타트를 끊어서 김지현하고 비슷하게 끊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지현이 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찌를 준비를 할 텐데 김지현이 내려놓는 순간 정민수는 휘감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모터발로 이겨서 반대의 상황 2번이 감고 3번이 찌르는 게 아니라 3번이 감고 2번이 찔러서 모터발로 이기는 그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김지현이 한운한테 맡기거나 승부 타임이 늦게 들어가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는 현장에서 정민수의 소개영주 기록이 조금 더 나온다. 김지현의 아침 훈련 스타트감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한다면 쌍승식을 뒤집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정민수나 박성문, 반혜진은 스타트로 안 좋은 모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통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는 첫 번째 현장 승부인데요. 컨디션 좋은 선수 맞습니다. 일단
정우민 의지가 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우민만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양원준 코스 2점 활용할 수 있고, 서하목 훈련 좋았고, 박원규 기본적으로 팔리는 전력이고, 기광서도 입상을 두드렸고, 여기 심상철도 머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석적인 투자는 4번이나 6번을 중심으로 6번, 1번, 2번 이렇게 묶어가는 것이 맞고, 6번 중심으로 4번, 1번, 2번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4번을 머리로 했을 때 1순위가 46, 그다음에 41, 42, 64, 61, 62 이게 기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원규가 자력 승부를 안 할 경우, 또 심상철도 어, 압박을 안 하고 공간을 노릴 경우, 특히 기광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진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김국홈한테 막힌 것처럼 아웃코스에서 6코스에서, 그러면 배당은 1번, 2번 중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연습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모토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를 중심으로 이변 전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대 가리로 갈지 6대 가리로 갈지 고민이 되고, 둘 다 불안해라고 한다면 또 1이냐 2냐, 여기서 또 선택을 4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전으로 보고 현장에서 음성과 문자 정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장영태, 여기도 1코스에 머리가 있네요. 장영태를 중심으로 역시나 후착잡기 양상인데, 일단 오상현이나 이민아는 전술이나 기교, 모터 중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자, 위치 좋은 강현길, 여기에 모터 좋은 김현덕, 여기에 턴스피드의 사나이 최강성이 도전한 양상입니다. 3번, 5번, 6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터로 본다면 김현덕입니다. 김현덕. 제가 경정 톡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가장 핫한 모터 중에 하나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용세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만큼 뭐 완승은 아니지만 비벼서 이겼다라는 점은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인데, 센터 코스가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강현길은 찌르겠죠. 찌르기를 선택하는데 내봐 놓는 순간 무거워서 출렁할 겁니다. 그러면 김현덕이 붙어 돌거나 1, 2번 사이를 휘감아 찌르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최강성은 김현덕이 지금 스타트를 제대로 확실하게 주도를 못했는데, 최강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타트 승부뿐입니다. 스타트를 끊고 전속 턴으로 승부하는, 5번이 할 걸 6번이 하는 거고, 자, 2번 강현길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공간을 파고들어야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는데, 5번, 6번이 진로가 막혀서 고전하면 그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현길이 저랑 사대가 안 맞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요즘에 입상권에 얼굴 많이 드러내고 있죠. 모터 배정이 좋고 또 승부 의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5번을 응원합니다만 2번, 6번을 놓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인 만큼 자이언트에 놓고도 후차권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8경주는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액면은 이승일의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김인혜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혜가 오늘 뭐 우승을 했습니다만 1코스니까 했는데, 자, 뭔가 좀 스타트나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연처럼 찌르기형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 대부분 뭐 휘감기를 막 하는 선수는 별로 없죠. 김인혜가 마찬가지로 찌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최인원이나 조규태, 이승희를 불러들이기에는 4번, 5번, 6번을 드리기에는 전술적으로 궁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박준호나 김지훈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찌르기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박준호입니다. 그래서 1번을 주목하고 있고, 변수 역시도 좀 노려보고 싶은 그런 상황. 자, 왜? 찌르기형이니까 스타트도 0.2대, 시속이 받쳐주지 않는 찌르기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승부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자, 또다시 양축 편성입니다. 편성이 패턴이 그렇죠. 1코스의 머리 또는 양축 편성, 양축 편성 또는 아웃코스의 머리. 이런 세 가지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혼전 양상. 자, 여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서희, 박종덕 두 선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유정 기교 부족하고 한종석 모터가 좀 부족하고 우진수, 김승태 아웃코스기 때문에 둘만 잘하면 끝납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손유정이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2번, 4번 다음으로 팔릴 게 한정석인데, 김승택은 아예 지울 수 있는 그런 모터기 때문에 우진수, 손유정, 한종석, 우진수. 자, 대끼리로 팔릴 한종석보다는 손유정이나 우진수 쪽에서 삼복승을 묶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종석이 너무 팔린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전공법은 2번, 4번에 3번 한종석을 묶는 것이 기본입니다. 10경주입니다. 11경주는 여기 있다가 현장 추천 경주고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준이 자 오늘 제가 김민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본인도 보트레이스에 나온 것처럼 찌르기를 선호한다라고 했고 자 작년 대상을 다 찌르기로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휘감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스타트가 되고 턴 스피드가 있는데 왜 기다렸다 찌르냐. 조성인 선수한테 계속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 자, 김민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도희 선수도 둘이 김민준, 김도희 선수 다 동기인데 특히 김민준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각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식 스타트가 되고 턴 스피드가 되는데 왜 기다렸다 내가 찔러서 진로가 막혀서 낭패를 보냐. 스타트가 되면 시원하게 전속으로 이렇게 타면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타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찌르지만 안쪽에 정말 강자를 만났을 때는 찌를 수밖에 없지만 공간이 막힐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파고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김민준 선수가 아주 똑똑하게 타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일성부른 나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배혜민과 김경희를 불러드리겠죠. 특히 배혜민 같은 경우는 모터가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정톡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찌르고 모터발로 디밀어서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자 김민준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받아 먹을 수 있는 전력 김배혜민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자 안쪽에서는 김기한, 김동경, 민영건이 반격에 나서게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번 민영건인데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3코스 활용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전 경주를 통틀어서 아웃코스, 6코스만큼이나 3코스에서 경주를 잘 못 풀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민영건보다는 좋긴 좋은데 김기한 쪽으로 혹시라도 김민준이 휘감아 찌르거나 아니면 감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자, 김기한을 차선책으로 1순위, 그 다음에 민영건을 2순위로 권해드리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준이 감았을 때는 배혜민이 가장 유리하고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안쪽에서 살아남는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아라. 김민준 또 감아라. 시원시원하게 타라. 배혜민을 끌고 가라. 주문을 넣어봅니다. 1경주는 다시 한번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4개 중에 세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크게는 유해관과 이태근이 경쟁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김보경이 1코스를 선호하죠. 여기에 노련한 이용세의 추격 염두에 두시면서 묶어가는 것이 왕권입니다. 자, 5-3으로 갈지 그리고 3 넣고 3-5, 3-1, 3-6으로 갈지 요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안쪽 2인이 모터가 안 좋고 김보경도 모터가 좋지 않아서 고전한다면 유해강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이태근이 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전개를 기본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참 신현경이 지금 스타트감을 못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1번, 2번이 이렇게 넣고 3번이 조금 더 나오고 4번이 넣고 5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5번이 더 치고 나와서 3번까지 접고 직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1, 2번 사이를 파고들어서 살아남으려고 할 거고 6번은 붙어 돌아서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3 놓고 갈 건지 5 놓고 갈 건지 고민인데 마음은 이미 좀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거를 머리를 볼 수 누구를 머리를 볼지 최종적인 선택을 할 거고 이제 복병은 김보경이죠. 1코스를 잘 탑니다. 최근에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1코스는 버텨냈습니다. 이 스타트가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일자 스타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보경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만큼 자, 배당은 김보경을 놓고 가시고 일단은 3번, 5번 중에서 머리를 먼저 찾고 3번도 5번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김보경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는 저는 김종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경쟁 상대들의 반격이 위협적입니다. 일단 10경주와 같이 김종민이 휘감아 줄 경우에는 나종호가 받아먹기 좋은 스타트감이 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둘이 그냥 밥상 차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이 휘감아 찌르 안쪽 코스의 반격 때문에 휘감아 찌른다라고 한다면 최영재나 1코스를 잘 타는 최영재나 오늘 왜 한준이가 안지민을 못 이겼을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지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준이가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을 보더라도 전수 선택에 따라서 남은 한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김종민이 오늘도 1, 2를 끊고도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쟁 상대인 1, 2번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1사로 뒤집어 보거나 또는 최영재가 인빠지게 할 때 공간이 열린다. 또는 한준이한테 저번에도 1코스에서 머리 팔렸죠. 근데 스타트가 늦었는데 모터발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터가 좋지 않아서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놓고 쌍승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상황을 대비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배당은 순위권의 변수는 윤동호, 삼복승권에서 변수는 윤동호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이제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왜? 일단 정민수가 아웃코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13경주가 아니고 14경주였습니다. 13경주가 아니고 14경주. 여기가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13경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는 드러나 있죠. 일단 나병창 스타트 난조의 소극적인 경주 운영, 이상문도 개점 휴업 상태, 이정인도 좋지 않은 만큼 3파전, 크게는 3파전입니다. 1, 2번에 6번이 도전하는 그림.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자, 박정아가 오늘 훈련에서 좋지 않아 보였는데 갔습니다. 기강서가 지난주는 김민준을 만나서 덕을 못 봤지만 1코스 운영에 능한 그런 전략이라는 점에서 저는 요 그림 전공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공법 1216 뭐 나머지 여기에 6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병창 정도가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13경주는 전공법으로 가는 그런 전략 보내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찌르기 형이 축으로 팔리는 그림. 안지민이 오늘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한준이를 이기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내심 대끼리로 팔렸지만 배당이 너무 없었고 한준이를 좋게 봐서 말씀드린 대로 노려봤습니다. 한준이 스타트가 더 좋았죠. 이렇게 찍어 눌러서 안지민을 확 누르고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련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기 동영상 돌려보면서 배우 다음에는 좀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안지민이 노련하다는 거고 순발력이 좋은 건데 여기서도 조승민을 상대로 공간을 제대로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조승민이 살고 한운이 약하기 때문에 서하모, 전두식 한운이 약하기 때문에 서하모, 전두식 여기에 106번 모터 황희태까지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찌르경인 만큼 1번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자, 서하모는 지정훈련에 좋았는데 생각보다 현실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2일 그리고 2놓고 5, 6
여기에 이 1과 이 놓고 5, 6 전투식 모터가 좋기 때문에 4번, 6번보다는 5번이 1번과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안지민은 찌르경입니다. 1년에 휘감기를 하는 경주가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웬만하면 찔러서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조승민이 다른 코스는 몰라도 1코스는 집중력이 가능한 스타일이고, 자, 조승민도 눈치를 보고 안지민도 스타트를 확실히 주도하지 못하고 한운도 고전한다. 그러면 4번이 기습작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안 팔리는 서하모가 배당의 핵으로 나설 수 있는 그림이고, 4번을 중심으로 이변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만큼 기본축은 2번으로 가져가시되 배당은 4 안쪽을 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이 나오겠죠. 4번, 5번, 6번을 조합해서 공략을 해야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찌르경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단점. 안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르경을 선호하는, 그리고 스타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 상대들이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안지민 너무 믿지 마시고 저는 다양한 접근 방법, 조승민의 일격 또는 바깥쪽에 4, 5, 6번의 압박, 요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5경주는 심상철이 축으로 팔리는 가운데 이승일이 도전을 하겠죠. 여기에 이지은, 여기 강영길, 김지현이 선두권 진입을 시도하겠는데, 김지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 6 어마무시한 기록을 끊고 있지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좀 살짝 내려놓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아무래도 입상축은 심상철을 중심으로 이승일인데 이승일이 진짜 1코스를 잘 탑니다. 혹시라도 소개항주 기록이 심상철이 6이고 이승일이 7구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온다. 기본이 3일이죠. 근데 1-3으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리 날고기는 심상철이라고 하더라도 이승일이 틈을 주지 않고 선회한다. 그리고 모터도 끌어올린다 라고 한다면 역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일인 거 알지만 1-3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고, 삼복승에서는 김지현 말씀드렸는데 김지현보다는 이지은이나 강영길 쪽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쌍승식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15경주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16, 17경주는 김현덕과 최강성을 축으로 가져갑니다. 자, 바깥쪽에 박성문이 스타트 승부를 선호하지만 아웃코스죠. 아웃코스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너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성문도. 그렇기 때문에 손지영은 제가 오늘 개인 중에 하나가 손지영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그게 손지영한테 기대를 걸어봤습니다. 소경주를 많이 뽑아냈고 1코스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힘이 없다. 순발력이 너무 없습니다. 힘 빠지기, 손지영이 그런 힘 빠지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스타트를 그렇게 끊고도 한진이 감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내 발을 놓고 도니까 한진이 욕심을 낸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 안 좋다라고 한다면 1코스에서도 그렇게 무너진다, 맥없이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라면 요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지영보다는 받아먹기 좋은 이동준, 그리고 기습에 나설 수 있는 양원준, 추격할 수 있는 김인혜, 요 세 명의 선수를 김현덕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보여준 게 없는 양원준보다는 이동준이나 김인혜 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둘 다 배당이 너무 팔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둘이 입상이 보증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원준 또는 박성문의 기습을 염두에 두면서 순위권의 변수를 공략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역시나 최강성. 바깥쪽에 휘감기형 선수 없죠. 휘감기형 선수 없기 때문에 최강성 모터가 좀 특출나진 않지만 오늘 나온 소개항주 기록이라면 충분합니다. 최강성의 힘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게 박진서죠. 순발력이 좋아 보여서 역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인교도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오늘 입상을 했는데
이 전형적인 인코스 승부형입니다. 1, 2코스는 그나마 좀 타는데 센터 코스를 벗어나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손유정도 기교가 많이 부족하고 박준호도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2번은 일단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이제야 제가 오늘 이제약도 한 소리 했습니다. 뱀이 들이미는데 안 눌러. 뭐 필요해, 뭐 그랑프리 나간다라고 한다면 막 퐁퐁 감으면서 전속턴을 가동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안전하게 타겠다. 고인물의 전형적인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누가 거기서 자 이사를 하지, 2를 뒤집기는 좀 아니었다. 그리고 1턴도 무조건 이제하기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왜 안 눌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안전제일, 필요하면 승부하고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전제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인한테 투자를 한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죠. 어떻게든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 빼고 찌르는 건 내가 2등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선수들 다 누구 하나 찝어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예들한테 배우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박진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정인규가 공간을 같이 노리면 어렵습니다. 이재학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붙어돌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학이 왜 붙어돌아? 맨날 휘가만 찌르는데 붙어돕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붙어돌기 때문에 정인규보다는 이재학을 추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보면서 1순위는 박진서, 2순위는 이재학. 박진서 같은 경우는 역습을 통해서 머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에 포문을 열었는데 수요 경주는 쉽지 않았지만 목요 경주는 그나마 편성 자체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읽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다시 한번 자, 공격을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의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어렵더라도 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 힘이 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멘탈 터지지 않고 멘탈 쥐어잡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 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회차 시작한 1회차 수요 경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목요 경주에서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어제 못한 거, 오늘 못한 거 목요 경주에서 다시 한번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신 끝. 감사합니다.